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폭력과 허위보도 피해자였던 홍가희 씨가 가짜뉴스와 가로세로 연구소 피해자 연대단체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장로 교단 총회가 예장통합과 기장, 고신 등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정광훈 이단성 관련 논의는 고신을 제외한 합동과 통합교단에서는 이번에도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한국교회 CPR에서는 전준구 로고스교회 교인들의 끝나지 않은 투쟁기를 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변호사가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후 방송에서 CCM을 부르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죠. 가세연의 허위 보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들을 뒷전으로 하나님 파리를 하는 모습에 또다시 한국교회를 욕되게 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가세연과 김용호 기자의 무책임한 방송을 보고 공분해 가짜뉴스 가세연 피해자 단체까지 발족됐습니다. 중심에 선 인물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폭력과 허위 보도의 피해자였던 홍가혜 씨인데요. 홍 씨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홍가혜법을 만들어 가짜뉴스 피해자들을 구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비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지난달 10일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 중 한 명인 강용석 변호사는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후 첫 방송에서 울먹이며 CCM을 불렀습니다. 채팅창에는 개신교인으로 추정되는 지지자들의 응원과 슈퍼챗이 쏟아집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의 지라시성 보도로 무차별 공격을 받고 곤혹을 치렀다고 호소하는 이들은 정치인과 연예인,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아무렇게나 내뱉은 방송은 보수 언론들의 좋은 소스가 되고 이를 일부 정치인들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가세연의 방송이 대표적입니다. 가세연은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해 체포까지 됐으나 이틀 만에 풀려나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책임한 방송과 보도로 내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분개하며 최근 가짜뉴스 가세연 피해자 단체를 발족했습니다. 중심에 선 인물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폭력과 가짜뉴스 피해자인 홍가혜 씨입니다. 홍 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빠른 구조를 요청했다가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김용호 전 연예부 기자를 비롯해 수많은 언론의 문매를 맞으며 사기꾼, 허언증 환자로 매도당했습니다. 김용호 전 기자는 홍가혜 씨가 유명 가수의 사촌 언니, 야구선수의 여자친구, 일본 교민 등을 사칭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디지털 조선일보는 2014년 총 27건의 기사를 받았으면서 소송까지 갔습니다. 결국 홍 씨는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고 관련 보도 역시 모두 허위로 판결났지만 당시 입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피해 보도만큼 피해자의 반론권도 반드시 보장하는 법안도 현실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 요청합니다. 이를 토대로 일명 홍가혜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공평하다고 했습니다. 피해받은 만큼 돌려주거나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공평이자 헌법이 대원칙으로 세운 정의의 원칙일 것입니다. 가짜뉴스 가세연 피해자 단체 결성에도 가세연 관계자는 따로 할 말이 없다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떻게 따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개정한 언론중재법은 9월 본회의에서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연말까지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진 겁니다. 이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실 관계자는 아쉽지만 존중한다면서도 기한이 주어진 만큼 의미 있는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할 만큼 논의를 했고 우려가 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에서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일단 한 발 떼고 가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어제 요청을 해드렸는데 그게 지금 불발이 된 상황인데 지금 어제까지 하기로 했던 것을 지금 연말까지로 일단 미뤄놨고.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장로 교단총회가 예장통합과 기장, 고신 등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역시 아쉬움이 가득한 총회였는데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전광훈 이단성 관련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다만 예장 고신은 전광훈 씨에 대해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고 결의했습니다. 교단 안팎에서 우려를 낳았던 담임 목사 은퇴 5년 이후 세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장통합의 헌법 시행규정 개정안도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보류됐습니다. 하지만 1년간 더 연구하기로 결의해 조건부 세습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광훈 씨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만큼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 중의 하나인 예장통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직전 총회장인 신종원 목사가 지난해 취임 당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고 준비하게 하겠다는 발언이 무색하게도 예장통합위대위는 올해 2월 전광훈 씨 소속 교단의 요청으로 이단성 조사를 보류했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제106회 총회에서도 예장통합위대위는 전광훈 이단성 조사 보류 결정으로 인해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총회 현장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는 요청도 나왔지만 관련 논의는 더는 진행되지 못한 채 총회는 유야무야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칭 장자교단이자 국내 최대 규모로 자랑하는 예장합동이 지난 13일 제106회 총회에서 전광훈 씨의 신앙적 집회만을 콕 집어 참여 금지를 결의한 가운데 유독 전광훈 씨에게 소극적인 주요 교단들의 행태에 아쉬움만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장고시는 제71회 총회에서 전광훈 씨가 자신이 특별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성령의 본체라고 주장한 점 등을 들어 경론 끝에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올해 주요 교단 총회에서도 반동성의 강풍은 거셌습니다. 예장통합 부총회장 당선자는 공식 석상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공공연히 발언하는가 하면 동성애 옹호자로 크게 홍역을 치렀던 김은용 교수도 장신대 총장 인준을 앞두고 동성애는 죄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해 총대들로부터 박수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성경의 가치와 교단의 기준을 따라서 동성애는 죄라고 저도 확실하게 믿고 있고 우리 교수들이나 직원들, 학생들도 동성애는 다 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성애권과 관련하여 성경의 가르침과 교단의 지침을 따라서 교육 지침을 마련한 지난 13일 예장합동 총회에서도 총회장으로 선출된 백왕신 목사가 심우하는 울산 대함교회 장로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방문해 총대들에게 인사하는 과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밝혀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선교의 자유까지 침해당하고 있고 심지어 요즘은 예배의 자유까지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시고 저에게도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찾아오십니다만 걱정 안 하시도록 잘 조치하실 테니까. 교단 안팎에서 우려를 모았던 조건부 세습을 용인해주는 예장통합의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은 보류됐습니다. 예장통합헌법위원회는 담임 목사가 은퇴한 지 5년이 지나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세습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을 청원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총회가 돈과 세속의 힘에 굴복하여 몇몇 대형교회의 잘못된 목회자, 특별히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에 대한 이런 것을 용인하기 위한 더러운
정치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습을 용인하는 개정을 철회하고 거룩한 총회의 역할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지만 1년간 더 연구하기로 해 내년 총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타락하고 악한 길에 서 있으니 그 세상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야 된다는. 만지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소리가 너무 커요. 아니요. 그거는 당신들이 생각할 때 큰 거고. 주민 신고 있어요? 있어요. 네, 저희가 담당자랑 말씀하시죠. 네, 주민 신고 어디 있어요? 세습을 용인하는 개정을 철회하고 거룩한 총회의 역할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총대 여러분, 개정안 통과시키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총회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겠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성경의 가치와 교단의 기준을 따라서 동성애는 죄라고 저도 확실하게 믿고 있고 우리 교수들이나 직원들, 학생들도 동성애는 다 죄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내 성범죄는 고발하기도 쉽지 않지만 세상에 알려져 지탄을 받더라도 치리가 쉽지 않습니다. 가해 목사를 비호하고 옹호하는 교인들과 교단 목회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MBC PD수첩을 통해 방송되면서 더욱 공분을 샀던 전준구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준구 목사는 여전히 건재하고 전 목사의 문제를 비판하는 교인과 직분자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화나무 리포트 함께 보시죠. 높이더니 막 저한테 자꾸 바지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뽀뽀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의 성기로 엉덩이에다 대고 비비면서 저희를 잡은 거예요. 그렇지. 그의 성범죄 의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전국구 부흥사. 수천 명이 모이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성추행 목사랑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전준구 목사. 지난해 5월 MBC PD수첩은 전준구 목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해온 피해자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이를 제대로 치리하지 않은 한국교회의 모습을 꼬집었습니다. 전준구 목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피해자들의 호소는 10년 전부터 꾸준히 이뤄왔고 전 목사가 2018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 남연회 감독 선거에 출마하면서 성폭력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전 목사는 목사직과 서울 남연회 감독직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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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목사는 결국 연회 감독에 당선되자마자 감독직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없는 양은 흩어짐을 당한다. 들짐승에 물리든지 악한 마귀 사탄 맨날 이단들한테 속고 끌려다닌다든지
로고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한 교인은 PD수첩 보도 이후에도 여전히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존재하는 사실이 놀라움을 넘어 경악스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랜 시간 로고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장로까지 된 교인에게도 교인들의 정서가 생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방송 나가서 이제 그만두시겠구나, 교회가 새롭게 뭔가 바뀌기란 과정을 거치겠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의외인 거예요. 그분을 내쫓으면 안 되는 분들이 많고, 여성대, 총여성대, 임원단들은 다 돕기로 해놓고 왜 이러냐, 장로님들이 들쑤신다. 성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여성교회에서 먼저 좀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건데 좀 놀라웠어요. 그게 여성교회도 없었지만 가장 예민해야 될 청년들에게서도 없었어요. 청년들이 들고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너무 조용한 거죠. (12년) (13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전 목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도 전 목사를 보호해준 거는, 당신을 보호해준 거는 당신이 유능해서 보호해준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보호해준 거다. 그때는 또 전 목사 처음에 와서 열심히 전자보다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야기한 게 뭐를 얘기했냐면,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감추고 전임자를 일단 이 싸움에서 퇴각시키고 우리가 재신임을 합시다. 이후로 재신임 얘기는 꺼낼 수도 없었다는 장로들. MBC PD수첩 방영 당시에도 썩 적극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전 목사와 장로 3명이 2019년 10월 14일 방배동의 한 호텔에서 만나 거취 문제를 논의한 결과 전 목사가 2021년 말 조기 은퇴를 약속했고, 장로들도 교회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성문제하고 재정 문제를 다 이게 심각한 문제니까 어쨌든 목사님이 그냥 조기 은퇴하는 걸로 하자. 그 대신 조기 은퇴 이후에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전임자에 대한 예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가시적으로 그런 의사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전 목사가 교구에 있는 각 그 신방전도사들을 그 거의 수족처럼 교인들 안에 여론을 형성한다든지 하는 일을 다 그분들 통해서 했거든요. 실제로 그 신방전도사들이 다 사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양반이 그래도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고 기대를 좀 한 거죠. 그러나 전중근 목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 목사의 의도는 문화용으로 이제 쓰고 싶었던 거고,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장로회의를 소집하면은 안 오고, 피하고,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그 회의를 못하게 방해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연을 하고, 그런 와중에 뭐 기획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우리들 참 무력화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쭉 진행합니다. 오히려 전중근 목사 징계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토론의 자리는 전 목사를 비유하는 이들로 무산되는 비상식적인 행태들이 매스컴을 타기도 했습니다. 이 가증스러운 사람들 보러 오고 싶지도 않아. 근데 왜 우리를 불러들여? 오게끔 만들어. 뭐가 오게끔 만들어? 누구들 무슨 상했어? 성추문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전 목사는 재정 유용 혐의도 받았습니다. 전 목사가 2018년 서울 남녀의 감독선거에 출마할 당시 전 목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한 권사의 폭로가 이어진 겁니다. 이후 감사가 진행됐지만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로고스 교회 재정 결제 시스템은 그야말로 전중근 목사 마음대로였고, 이를 전 목사가 제대로 내어줄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매번 감사가 있었고, 감사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회전에 주일날 형식적으로 장부 갖다 놓고 목사님하고 그 재무부장하고 감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보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 보고 통장하고 그 전에 그거 확인하고 그냥 감사 보고서 쓰고 이렇게 해서 전체 걸린 시간 2시간 채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히스토리를 모르고 감사를 맡으라고 해서 제가 감사 계획서를 작성을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감사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재무부장님한테 그걸 드렸는데 전 목사한테 이제 보고가 됐겠죠. 네, 그랬더니 뭐 국정감사하냐고 그때부터 이제 경계도 하고 감사 업무 방해에 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한된 열람 상황에서도 감사 결과 석연치 않은 부분은 드러났습니다. 전중구 목사는 2017년 1월부터 매달 목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 원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결의 없이 전 목사가 3번에 걸쳐 활동비 총 1억 4,100만 원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또 전 목사는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 선교사 4명을 지원하겠다면서 11차례에 걸쳐 현금 8,2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해외 선교사에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돈을 받아간 이유는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분기마다 한 번씩 선교비하고 목회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 이름, 단체 이름만 이렇게 한 줄씩 쭉쭉 써놓고 금액 얼마. 그래서 그거를 선교비하고 그 목회 활동비에서 합친 금액이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 그게 회계 담당하는 직원이 그냥 한 장에 그 타이핑을 하고 지출계획서 앞에 붙여서 그냥 그게 결제가 되고 그 금액이 바로 목사님한테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회계 직원한테. 이거 목사님한테 현금으로 지급했냐, 현금으로 지급했냐. 이거 세상에 이렇게 큰 돈이 현금으로 지급하겠냐. 아무런 입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 그 규모가 1년에 하면은 뭐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되는 거니까. 그쵸. 18년 것만 보게 해줘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16년, 17년도 것도 그 회계장부를 달라. 근데 그걸 끝까지 안 줘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장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총괄표로 16년에도 이렇게 했고 17년도도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그 규모로 예산이 나갔다. 이렇게는 타이핑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전 목사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1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용 내역은 물론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고스 교회가 2017년 12월 구역교에서 전 목사에게 퇴직금 7억 원에 퇴직연금 8억 1천만 원을 합친 16억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점. 전중구 목사 아내가 교회가 운영하는 선교원 원장을 맡아 진행하면서 매달 300만 원을 수령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나는 그 전에 재정 부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좀 속을 알고 있었지. 그 사람 스타일을 알고 있었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혹시 한마디 하셨던 적은 있으세요? 나는 했지. 그래서 내가 이제 잘린 거지. 내가 한 4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 동문회에 뭐 가는 돈 뭐 이런 거. 그래서 난 사인 못한다. 저기 기획위원회에서 허락받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껌껌이 이제. 그 전에 김용주 목사님이 이제 거의 설립자이면서 35년에서 40년 가까이 그분께 하셨던 거예요. 절대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카리스마들. 그분이 갖는 어떤 그 카리스마 그게 굉장히 강하니까 그분이 뭘 해도 교인들은 다 따랐어요. 뭐 심지어 설교 예배 끝나고 그 장의자 있잖아요. 그거를 뭐 몇 층에서 몇 층으로 옮길 거니까 옮겨 그러면은 그 새벽에 교인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그걸 옮기고 있어요. 철저하게 목회자죠. 아무런 문제 제기도 못할 뿐더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스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전중구 목사.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전중구 목사가 그대로 이용해요. 그러나 서울 남년에는 전중구 목사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전중구 목사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38명 모두 가공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감리의 서울 남년의 심사위원회가 재정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했으나 재판인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총회마저 장로들이 낸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거 보시 네. 참 좋았어요. 그러면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당연하죠. 재판부의 고유 권한을 갖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여러분들이 판사가 되셔서 하셔. 목사님, 그러면은 아니라고요. 교회 재정 문제 관련해서 지금도 이제 내부에서는 문제가 많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뭐 의심이라면 1심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저 얘기 안 하겠어요. 여보세요? 얘기 좀 하세요. 전화 끊어요. 목사님, 여보세요? 네, 전화 끊으시라고. 그 재판위원장을 세우는 게 이제 감독회장님이시잖아요. 조남일 목사님 그때 당시. 네네네네. 네. 재판 경험이 있는 분이니까 세웠는데 그 세운 이후에는 재판에 관여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그 재판이 공정했다고 좀 보세요. 어떠세요? 아이, 그건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감독 재판 결과가 난 걸 감독회장한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거 물으시려면 전화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네네. 목사님, 그러면은 지금도 전종무 목사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좀 어려운 고통을 호소하시고 계시는데요. 감독회장님으로서 좀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없으실까요? 그 문제는 연회와 지방을 통해서 올라와야 되니까 제가 내려가서 조사하거나 아직 올라온 게 없어요. 조사할 수도 감리교 있는 전체의 신뢰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감리교 전체의 신뢰 문제면 네. 그거는 지방 감리사한테 먼저 물으시고.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들은 1년째 교회 문턱도 넘지 못하는 상황. 지난해 12월 사회법의 문을 두드리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교인들은 젊음을 바쳐 일군 교회, 한때는 함께했던 교인들이 찢어진 상황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전중구 목사는 이에 대한 책임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평안함의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잠깐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 왜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목사님. 됐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평안함의 부장입니다. 네네? 네, 평안함의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목사님 누구신데요? 평안함의 기자인데요. 기자. 예, 여기 여기. 아니 그게 다 어떻게? 아니 목사님. 절차를 갖춰서 해야지. 뭐 때문에 그러세요? 전종구 목사님 직접 통화는 좀 어려운가 보죠. 연락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뭐 통화할 일이 사실은 또 없죠. 누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 의혹이 아직도 남았다가 하는 분들은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의 심사나 재판에서 다 끝난 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성추행 문제는 전종구 목사님도 애초에 인정은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 적 없고요.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어떤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38명 그렇게 했다면 그 사회에서 가만 놔둘까요? 격리하거나 하지. 그 재정 문제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예전에 원로 목사님 계실 때부터 제대로 감사나 이런 거는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성교비나 이런 것들을 전 목사님이 이제 현금으로 가져가셨던 부분들,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것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거예요. 아니 저기 그 어디 신방 가게 되면은 그 꼭 계좌로 입금해야 됩니까? 현금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신방 가서 교인들한테 그러면 썼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꽤 큰 금액들. 현금으로 가져갔다 해서 반드시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만할게요. 감리회 내 목회자 성문제로 상처받은 교회는 로고스 교회뿐이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한 교회는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적발했으나 쉬쉬하며 심지어 해당 목사를 재신임하기까지 했습니다. 강원도 삼척 소재 한 목사는 여성 교인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자 징계 위기 전 잠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단 내부에서는 그나마도 잠적한 목사가 양심적이라는 웃지 못할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종구 목사는 가해자들 중에서 기록적인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것 이외에 모든 그 재판들을 피해 나갔다. 모든 수단을 다 써서 피해 나갔다라는 점에서 기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싸움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피해자들이 음해했거나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 남녀의 재판위원으로 활동하신 로고스교회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사건이었는데요. 다른 성폭력 사건, 성추행 사건을
재판하시면서 그 기록적인 말씀을 남기셨죠. 성추행은 삽입이 없었으므로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사회의 그 법정신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기본적인 인간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주장을 아주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법 같은 경우 이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법 전문가도 아니고 특히 성문제에 있어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분들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보세요?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재판위원들이 다시 임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위원들이 임명되고 나서 그 재판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때 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겠다고 기본적으로 그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 그러니 그 성폭력 예방 교육을 그 재판 교육에 의무 조항으로 넣어서 저희들이 실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그건 너희들만 좋자고 하는 거잖아. 지금 연애 재판은 기탁금이 500만 원 정도로 다른 교단들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총회 재판이 700만 원 정도 돼서 그게 좀 더 비싸긴 합니다만 기탁금이라는 것 자체가 고소고발 남발을 막기 위해서 지금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의 남발을 막는 데 쓰여지지 않고 오히려 꼭 필요한 정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막는 이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용 내역이나 이런 거는 총회 때 보고가 되나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총액 얼마 기탁금 중에서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다. 이거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고 세부 내용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이 공개가 불허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기탁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이제 눈을 뜬 교인들은 교회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모든 목사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목사는 진짜 극소수에 있어요. 극소수의 그런 목사 한 사람 때문에 목사들이 다 욕을 먹고 교회가 다 세상에 비판을 받아.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은 목회를 하지 말고 사라져야 돼. 자기 스스로.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런 사람을 먹고 살아요? 사기꾼보다 훨씬 나쁜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운명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또 건물적인 것도 많이 생각을 했고 시설적인 거 이런 그런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를 많이 내가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 지금 해보니까 야 내가 너무 이런 호텔 같은 그런 거만 생각하면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런. 물론 이제 평신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실체적으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우리 평신도로서는 기회가 있는 게 당회하고 부역회하고 재정 부분에 대해서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게 1년에 딱 2번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조금은 사연만으로 좀 까탈스럽게 까칠하게 좀 그랬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는 좀 은혜스럽지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때는 좀 까칠하게 굴었으면 이런 식으로 이 지경은 안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이제 그냥 떠나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컸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싶진 않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성문제나 재정 문제나 당연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은 목소리를 내고 교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요? 단신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최초의 여성 총회장을 탄생시켰습니다. 김은경 익산 중앙교회 목사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1970년대부터 여성 목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성 총회장 선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여신도를 대상으로 청소년기부터 그루밍 성폭력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30대 목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0월 13일 오후 3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평화나무가 오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할 예정인 가운데 김디모데 예하운 선교회 목사를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명진 빛과진리교회 목사와 이 교회 조교 리더인 최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 오후 2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김 목사는 이날 재판정에 서게 된 리더 2명 외에도 빛과진리교회 교인 6명과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